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가업 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오프닝 동영상입니다. 아, 연배가 많으신 중소기업 CEO분들한테 가업 승계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화두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걸림돌들, 문제점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고민하고 계시고 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가업 승계라는 게 원래는 가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유형 자산의 어떤 이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기업가 정신의 승계라는 측면이 있죠. 네. 예, 현실적으로 뭐 조세 부담도 상당한 이슈이지만 실제 아시겠지만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1세대 분들이 했던 창업주 세대에 경험했던 것들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구조도 되게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세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게 이제 자녀한테 이전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계가 가능한 기업은 이제 승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승계에 대한 구도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어느 정도는 다운사이징해서 정리하는 수순의 고민을 하시는, 이렇게 양극으로 나눠지는, 일부 이제 오너분들 중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가 되게 좋으니까 매각을 통해서 뭔가 퇴로를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오너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가업 승계로 이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조세 문제죠. 네. 네, 조세 비용의 문제죠. 그래서 그 조세 비용 부담을 어떻게 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냐가 가장 큰 고민의 이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는 가업을 승계받을 만한 좋은 인재가 있느냐. 네, 그 인재가 내 자녀면 좋겠는데 자녀가 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영속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승계는 뭐 증여세가 됐든 상속세가 됐든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표님들께서 네.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님들 계세요. 보통 국가에서는 뭐 가업 상속 공제라든가 가업 증여 특례라든가 어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그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조금씩 완화가 되는 이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는 뭐 상속세가 없어지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예, 많고요. 실제 아시겠지만 이제 특례제도가 굉장히 지금 계속 완화되어 왔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이 계속 전개가 되면 가업 승계나 이제 상속이라는 게 좀 용이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낙천적인 기대를 하고 계시는 오너분들이 적지 않게 꽤 있죠. 있어요. 예. 네네. 근데 저는 그분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업을 할 때 우리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거를 받아두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뭐 무상자금을 쓴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어느 정도 인정한 기업이라는 그런 평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그런 무상자금을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주주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과세 특례를 통해서 국가 지원을 받는 거는 요거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자력 승계가 안 돼서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앞부분하고 좀 다른 거죠. 앞부분은 실제 국가가 투자할 만한 회사로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레퍼런스로 기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고, 뒷부분에는 결국은 자력으로 뭔가 대비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의 키가, 우리 경영권 하면 뭐예요? 자산을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거나, 내 맘대로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어쨌든 오너가 판단하에 뭐 지분 조정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다음에 사후관리 요건이죠. 사후관리 요건이죠. 네. 물론 이제 사전에도 그 요건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사전 요건은 저는 노력하면 갖출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후 요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산업 구조가 바뀌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면 사실 내 의지에 벗어나는 경우에 변수가 많거든요. 중소기업도 훅 가는 경우. 그렇죠. 많죠. 그리고 7년이라는 게 사실
10년에서 7년 줄였다고 해서 물리적으로는 줄어든 것 같지만 지금같이 급변하는 어떤 이런 트렌디한 어떤 상황에서는 7년도 굉장히 긴 거예요. 원래 10년이었는데 네. 7년으로 줄어든 걸 말씀하시는데 예. 그것도 길다. 길죠. 음. 왜냐면 지금같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7년이 뭐예요? 저는 3년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자산 처분이라든가 지분 변동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없는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사전에 조율된 어떤 그런 룰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경영상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고용 100% 유지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그게 직원 한두 명밖에 없는 업체의 가압 승계라면 음. 인위적으로라도 그 숫자를 맞출 수 있지만 뭐 지금 호황이라서 100명을 뽑았는데 뭐 경영 여건에 따라서 절반을 줄여야 될 상황이 생겼다면 내가 특례 혜택을 받은 것 때문에 그 고용을 계속 이끌어가야 된다? 뭐 사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가압승계 제도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실제 제조업 회사들 만나보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회사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화 시스템이 네, 되고 그렇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가업 상속공제나 가업 증여 특례가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가업 상속공제는 사망한 이후의 공제고 가업 증여 특례는 살아있었을 때 이제 회사의 주식을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업 증여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가업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자력 승계를 최대한 검토해 보고요. 뭐 자력 승계가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적으로나 뭐 어떤 조세 측면에서 도저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야겠죠. 정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다면 저는 사후보다는 사전에 진행하는 게 낫겠죠.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금 효과를 떠나서 사후에 후계자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미리 이제 후계자에게 가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실질적인 오너가 또 자녀의 어떤 경영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하면서 기업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본다면 분명히 증여세과세 특례가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증여세과세 특례를 지금보다 좀 규모를 더 크게 해달라. 가업상속 문제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전 증여세과세 특례의 한도를 좀 높이는 게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네. 소장님 만약에 이제 이게 가업 승계라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가업하고 내 친구가 가업을 물려받았대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부럽죠? 뭔가 부의 대물림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승계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도 아 뭔가 물질적인 부모로부터의 수혜를 받은 뭐 금수저구나 하는 부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주는 공이 느낌은 제가 받는 느낌은 물질과 부의 이전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자꾸 뭔가 기업 프렌들리 기업 입장에서 뭔가 바꾸려고 해도 이게 부자감세라는 조세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이 가업이라는 단어를 좀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리스크를 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냥 가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런 리스크 없이 부모가 일군 부를 물려받는 느낌. 이 전환부터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승계를 거꾸로 단어를 바꾸면 뭐가 되죠? 계승이 되잖아요. 네. 이 계승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기 때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오너의 어떤 창업 정신 이런 걸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가업 승계를 사업 계승이라는 용어로 좀 바꾸고 나서 정책을 완화해야 일반 국민들도 아 이게 가업이 아니라 사업이고 이게 또 승계가 아니라 계승. 그럼 이건 이제 당연히 물질적인 부의 승계가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이제 기업가 정신의 어떤 대물림, 이전 뭐 이런 개념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이네요. 예. 가업 승계라는 단어보다는 사업 계승. 네. 사업 계승의 의미는 뭐 부의 대물림이라는 어떤 뉘앙스라기보다는 어떤 그 대표의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철학,
문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이전되는 듯한 네, 굉장히 좋은 단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는 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국민여론법, 국민정서법.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일부 기업들 정말 그런 가업의 승계를 할 때 이제 그런 특례 제도가 정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있고, 근데 문제는 100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도 한두 개 기업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제 이게 여론을 자극하게 되면 이 대대적인 국민의 이제 부자 감세라는 어떤 이런 이제 여론의 폭풍 속으로 이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무원이라도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철학적인 배경부터 좀 이론 정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승계에 관련된 지원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증여특례,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특례도 있잖아요. 있죠. 예, 창업자금 증여특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제도가 굳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꼽으라 그러면 저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택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예, 단순히 이제 절세 효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후계자를 선택을 하고 또 후계자가 많은 경영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실패도 자산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 다양한 이제 자녀들에게 사업 체험의 기회를 한번 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더 성숙되게 된 경영자로서의 어떤 길을 가게끔 한다면 좀 그런 이제 내가 모험적인 자녀를 위한 투자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차라리 이제 국가가 나서서 뭐 일정 부분까지 비과세로 그렇게 증여를 해주고 그 돈으로 창업도 해보고, 근데 그걸 이제 한쪽에서는 뭐 부모가 준 돈 갖고 뭐 제대로 창업하겠냐고 이런 우려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자녀가 다양한 사업 체험을 해보고 거기서 어떻든 이제 본인이 느끼고 배운 부분을 실질적인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 접목한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순서가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활용해 볼 것, 두 번째 가업 증여특례, 세 번째가 가업 상속공제가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가업 승계, 사업 계승이라는 오늘 말씀도 해주셨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 창출에 있어서 95%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소기업 대표님들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시리즈로 이 가업 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송을 계속 또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좀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